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이 사진은 유럽의 어떤 도시의 사진인데요. 유럽은 저도 이제 이탈리아밖에 안 가봤습니다. 정말 유럽은 정말 좋더라고요. 이탈리아밖에 안 가봤지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동유럽 쪽도 그렇고 스위스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프랑스, 영국 다 가보고 싶은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게, 백신 이제 개발 소식도 들리지만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사망자 신규 확진자가 또 사상 최대를 넘어가고 있고 국내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또 그리고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개개별로 그 개인들의 어떤 지금 계좌의 상황도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는 좋은데 내 계좌는 왜 반대로 가지? 아니면 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 그러니까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손절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샀다가 이걸 뭐 빠지니까 팔아야 되냐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종목을 살 때부터의 기준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급등하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아야 돼요라고 물으시는 분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신 게, 그 주식을 살 때부터 언제 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 오늘 뭐 캠트로닉스 이런 주식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데 뭐 이런 주식이 오를 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아까 팔까 하다가 다시 뭐 입꼬리 약간 달리는데, 에이 팔 걸 그랬어, 이런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18,000원에 샀던 16,000원에 샀던 뭐 20,000원에 샀던, 나는 일단 올해 안에 캠트로닉스가 뭐 22,000원 정도 가면 30% 무르기는 시전할래. 그리고 이제 공부를 쭉 해보면 캠트로닉스는 뭐 내년이 굉장히 좋다 하고, 자율주행도 내년이 원년이라 하고, 뭐 UTG 관련한 얘기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뭐 어떻게든 무조건 가지고 갈래.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를 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수익 실현에 만족하는 포인트들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들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요새 뭐 기관들이 좀 어려버리 되지만 어쨌든 기관들은 또 투자의 전문가들이니까, 기관들이 어떤 기업의 뭐 CB라든지 어떤 기업들을 이제 살 때 항상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가요.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팔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사고, 뭐 여기까지 사가고, 이게 안 되면 뭐 로스커 선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종목을 살 때부터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의 전략들로 뭐 수익을 실현해 갈지, 뭐 늘려갈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고, 그 계획이 물론 중간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미리 짜여진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막 그 바이러스가 터지고 막 그 국가에도 사건 사고가 나고 막 이러면 매뉴얼대로 하라라고 하잖아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이 큰데 그 시시각각 내 마음은 막 오르니까 팔고 싶고 막 더 사고 싶고, 혹은 반대로 그런 마음들을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도 없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부터 어떤 식의 전략들로 이 주식을 내 나름의 기준으로 가지고 갈 건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혼란들. 그러니까 이건 뭐 역시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뭐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래도 아까 시젠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이제 하는 이유가, 화이자 공급망 문제로 백신 출하 절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막 대량으로 보급될 것 같다가 그런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백신이 뭐 공급이 좀 차질이 있다, 아니면 콜드체인 쪽에 유통이 문제다, 아니면 백신이 실질적으로 좀 도입되는데 늦어진다 하든지, 아니면 이게 혹시나 백신이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또 다시 이런 방역주들이나 키트주들이 뜰 텐데,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세요.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키트주들을 대응하는 단기적인 흐름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주식이 내가 물렸을 때, 물론 처음에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샀으면 뭐 나는 좀 빠지면 팔래, 아니면 나는 이거는 끝까지 갖고 갈래, 뭐 이런 전략이 있으셨다면 전략대로 하면 되는데, 전략 없이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어쨌든 이런 진단키트주들의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어쨌든 코로나는 내년에 치료될 거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게 물론 당장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실적들은 좋겠지만, 이 시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래 매출이 1200억에 한 200억씩 그래도 흑자는 나는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5조예요.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코로나가 터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누적으로 3분기까지 매출 6,800억에 영업이익 4천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한 5, 6천억 한다고 치면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싼 주식이 되는 건데,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쨌든 백신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 가운데서는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에서 이렇게 물렸다면 어떻게든 이거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요. 이것도 지난 영상들에서 수능의 가림막 설치 그거는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상들은 다 맞췄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기에 호응은 없었죠. 그럼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싸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내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나는 수능 이슈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가림막 수능 끝났으니까. 근데 그런 뉴스들에 반응해서 못 오르거나, 아니면 나는 이 주식이 밸류고 뭐고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일단 난 수능이라는 그 매력적인 기사가 나올 때까지만 갖고 갈래 했던 분들은 그때 1%를 먹었던 2%가 손실이든 그 순간에 어떤 이 주식을 처분을 해버리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미래가 있는 주식들은, 그러니까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투명 가림막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원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갑니다. 갤럭시 폴더에 여기 커버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 폴더블 커버에도 이런 플립형 커버에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게 들어가고요.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 자동차나 건설 자재, 도로, 그 다음에 항공기 난연제 등등, 이게 굉장히 플라스틱보다 몇 배나 강하면서 이 충격의 흡수력도 좋고 해서 지금 여러 산업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통화도 해봤는데 이번에 수능 가림막에 들어간다고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에 기여하는 거는 10%도 안 된대요. 이 수능 쪽이나 이 방역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물론 단기적인 흐름들은 지금 완전 수능이라는 그런 가림막이라는 이슈로, 방역이라는 이슈로 들어왔다가 지금 백신이 나오면서 이런 방역주들이 완전 밀리고, 게다가 이제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율도 굉장히 좀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신용으로 좀 단기로 급하게 산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1년에 200억씩 영업이익 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9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가 있는 회사,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매출 1300억에 영업이익 150억씩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은 쓰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소재예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리거나 안 움직일 수 있어. 그걸 감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싼 주식이니까, 미래가 있는 주식이니까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도 싫어, 그냥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주식이 매력적이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로,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한컴은 그래도 좀 덜 빠졌죠. 그러니까 자회사 쪽으로 마스크니까. 그러니까 한컴도 마찬가지죠. 한컴 같은 경우는 10가지, 20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마스크. 물론 올해 실적이 좋은데 큰 역할을 한 게 마스크긴 하지만 한컴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있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방역이라는 백신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사실 퍼가 5, 6배밖에 안 되는데 눌리는데, 결국은 에스폴리텍이나 한컴이나 이런 개별 주식들이 지금 전체적인 방역이라는 섹터로 눌리는 흐름을 전환시키려면
이 각 종목, 개별 종목이 그 방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다른 모멘텀을 시장에 줘야 돼요.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폴리카보네이트가 5G 통신이 유리는 방해를 시키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해를 안 시키다고 해서 폴리카보네이트에 쓰임이 많아질 거라는 거. 앞으로 드론 같은데 소재로 폴리카보네가 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드론 택시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넣으면 이제 방역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거고. 한국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클라우드 쪽으로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 그런 뭐 소식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쨌든 방역에 좀 딱지를 떼고 정말 이 기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는 부분들의 이미지들이 좀 보여진다면 또 약간의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수익을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놓고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못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주식을 살 때부터 이 주식이 빠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오르면 어떡하지,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개인의 출구 전략의 그 플랜을 가지고 어쨌든 주식을 꼭 사셔라. 그래야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어떻게 매일 일희일비하여요. 내가 이게 시장에 그냥 빨간불이니 파란불이니 뭐 오르니 빠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매일 일희일비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절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뭐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박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탈이에요, 박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떤 주식을 살 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 주식이 변화하는 데 대해서 내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빠져도 나는 사 모으겠다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주식은 잠깐 들어갔다가 이거는 빠지면 나는 손해나도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인 거죠. 그런 전략들, 뭐 오르면 어느 정도 나는 수익을 실현하고 갈래, 이런 전략들을 미리부터 살 때부터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장중의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